남들을 뛰어넘어야 내가 상대평가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려운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저는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오늘 저는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되고 연봉이 3천밖에 안 되는데 저는 강남에 잠실에 뭐 아니면 강남에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 30억짜리 살 수 있나요? 못 살 가능성이 크죠. 못 살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나는 지금 상대적으로 아주 지금 낮은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상태의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얼마나 많은 걸 뛰어넘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사는 동네에서 부자가 될 수는 있겠죠. 내가 사는 동네에서의 부자. 저는요 강원도 원주에 사는데요. 저는 그러면 강남에 뭐 압구정동에 30억짜리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그 원주 안에서는 그래도 부자 소리 듣고 살 수는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은. 더 잘하면은 앞으로 더 좋은 동네 가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평가예요. 어차피 상대평가다. 그래서 분명히 제 방송을 들으면 소수의 사람들은 뭘 깨달을 거예요. 뭘 깨닫고 뭔가가 바뀔 거고 대다수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위험하다. 미친 소리다. 저 말 듣고 하다가 망한다. 이럴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21살 때 당구장에서 알바하면서 야 나는 왜 테헤란로 이런 건물을 못 사는가? 왜 나도 서울 사람인데 나도 이 강남에서 살면서 27년을 선릉역에 살았는데 왜 누군가는 저런 50억짜리 부자고 누군가는 왜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속상하고 열받았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알려줘요? 그냥 21살짜리한테 부자 되는 법을 누가 알려줘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방송을 한다. 자, 이런 방송을 하면 누군가는 그래도 저보단 낫잖아요. 21살의 정태익보단 낫잖아요.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 때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21살 땐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나쁘다. 이상한 방송이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전세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전세 살지 말라. 그러면 진짜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세를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전세를 안 살아. 그러면 거꾸로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가 되게 힘들어요. 돈을 벌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살아주면 살아줄수록 다주택자들은 돈을 벌어요. 전세를 누구 집에 살죠? 다주택자네 집에 가서 살 거 아닙니까? 전세는 뭐 어디 그냥 집이 그냥 공짜로 어디서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세요? 다 남의 집이죠? 남의 집이잖아요. 그럼 그 집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 주인은 다주택자예요. 자기 집을 남한테 빌려주고 자기는 다리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추위에 벌벌 떨면서 남한테 전세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저 전세 살 건데요. 저는 전세 살 거예요. 이 다주택자 나쁜 놈들아. 얘기해봐야 자기가 다주택자네 집에 가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게 결국 다주택자들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방송을 올려도 어차피 무주택자들은 계속 전세를 살 거예요. 어차피 전세를 삽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쉬운 길을 선택하니까. 자, 그래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야. 결정을 하시면 된다. 나는 소수의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기준을 낮춰가지고 부자가 될 것인가? 기준을 낮춤으로써 부자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시면 된다. 기준을 낮추는 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되게 쉽다. 그냥 나는 가난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내가 가난하지 않아 라고 마음 먹으면 그냥 편해요. 너무 편한 거예요. 내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값은 가난하겠죠. 절대값은 가난하지만 상대평가로 내가 마음이 편하면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만족이 안 돼. 아, 내가 이 동네 사는데 너무 마음고생을 막 해요. 응? 강남 사는데, 강남 살면서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남에 살아야 돼서 사는데, 주변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맨날 부부싸움하고 속상하고, 없는 돈 모아가지고 애기 옷 좋은 거 입히고, 그 다음에 애기한테 뭐 티나는 거 좀 하는데 자기한테는 또 돈을 못 쓰고, 예. 그리고 먹는 거 막 아껴가지고 명품 하나 사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어? 그게 뭐예요? 거기서 만족을 못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좀 멀리 나가서 살면 돼요. 나가서 살면은 마음이 편해진다니까요. 마음이 편해져요. 뭐 김포, 뭐 부천, 뭐 인천, 뭐 원주, 뭐 더 나가면 되죠. 그럼 강남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게 사실 거예요. 지역 비하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이니까. 근데 그게 싫은 사람들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건데,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힘들어요. 힘들다.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부자가 돼야 되니까. 더 빨리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남들한테 무시를 받으실 거예요. 무시를 받는다. 왜냐면 남들과 다르게 사니까. 그리고 사이코 취급을 받을 거예요. 사이코 취급을 받는다. 어? 쟤는 미친 애 같아. 이상한 애야. 쟤처럼 살다가 죽어. 쟤 지금 망한다. 쟤 큰일 났다. 쟤 이런 소리를 듣고 살 것이다. 그리고 막 돈만 아는 놈이다. 쟤는 이상한 애다. 이런 소리를 막 들으면서 비아냥을 막 들으실 거야. 비아냥을 받는다.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그런 고생과 수모와 비난을 받아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런 비난과 수모와 고생을 할 자신이 없으면 기준을 낮추시라. 기준을 낮추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꼭 경매를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경매할 필요도 없어요. 주식을 하든지 비트코인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뭐든지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예를 들 거예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예를 들었는데 지금 다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택해 보세요. 자, 80%의 확률로 100억을 벌게 해주는데 20%의 확률로 10억의 빚이 생긴다. 이런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누르기 쉽지 않을걸요? 8대2의 확률로 10억의 빚쟁이가 되든지 아니면 100억 부자가 될 거예요. 이런 버튼이 하나가 딱 있는데 옆에 버튼이 하나 더 있네? 옆에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버튼은 뭐냐면 80%의 확률로 1억을 주는데 20%의 확률로 빚이 1000만 원이에요. 자, 옆에 거는 100억이냐 빚이 10억이냐 이거고, 요 버튼은 1억이냐 빚이 1000만 원이냐. 자, 뭐 고르실래요? 자, 2번으로 하는 사람들 많죠? 2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1시간을 떠드는 게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1시간을 떠든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쉬운 길을 선택했죠? 또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자, 100억이랑 빚 10억이랑 1억이랑 빚 1000만 원이랑 똑같은 확률이에요. 똑같은 금액이고 그냥 100배 차이죠. 100배 차이. 100배 차이예요. 금액이 다르지 않아요. 100배 차이예요. 100배 차이. 빚도 100배, 금액도 100배예요. 버는 돈도 100배예요. 어차피 똑같은 확률이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냥 100배 차이인 거지. 그런데 결국 제가 1시간을 얘기해도 2번을 선택한다. 2번을 선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알죠. 일부러 이걸 준비한 거예요. 1000만 원은 지금 내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거든요.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월급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 1000만 원은 내가 월급으로 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10억은 못 메꿀 것 같은 거예요. 10억은 내가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저 정도의 빚은 지면 그냥 인생이 그냥 망가질 것 같대. 이런 마음을 먹어서 100억 부자가 될 확률을 제끼는 거야. 100억 부자가 되기는커녕 나는 그냥 1억에 만족하고 산다. 1억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 빚 10억 지는 게 무서워서 내 평생 1억 버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제 방송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다. 어차피 똑같은 확률이고 똑같은 금액을 그냥 100배 뻥튀기 튕겨 놓은 건데 이 마인드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가 세야 된다. 마인드가 세야 돼요. 내가 빚을 10억을 질지언정 나는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게 제가 말하는 부자로 가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다. 저는 빚 10억이 무서워서 1억을 선택할게요 라는 마인드는 약한 마인드예요. 약한 마인드. 이런 분들은 지금 전세를 사셔야 되고 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연금을 들어야 되고 강남에 들어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 사업하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투자는 우선 나중이에요. 나중 얘기다. 공부를 해야 된다. 우선은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인드가 안 되면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카드로 그냥 포커 카드로 그냥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냥 바람 한번 불면 다 무너져요. 바람 한번 불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대표님은 언제부터 1번 마인드가 있으셨어요? 21살 때요. 21살 때 그 눈물 젖은 탕수육을 먹으면서 저는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단련을 해온 거죠. 물론 전 나이가 어리지만 저는 그래도 15년 정도는 경험과 마인드를 계속 훈련해 온 거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이 마음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마음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 이 마음을 못 먹으면 나이가 60이든 70이든 뭐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이 마음을 먹으면 15살짜리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15살짜리도 부자가 된다. 너무 간단한 테스트인데 여기에 다 무너졌어요 지금. 너무 간단한 테스트에 다 무너지죠. 난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난 아닌가 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직 나는 좀 아직 더 준비가 필요하다. 아직은 더 준비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나는 아직 조금 더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커지는 거는 결국에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이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21살 때 나도 왜 부자가 못 되는가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되게 무서웠어요. 무섭죠.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무뎌지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거죠.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연습을 안 해본 사람은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 마인드가 없으면 그런 부자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런 부자는 못 된다. 그런 부자는 못 돼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시든지 마인드를 키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둘 다 못하는 사람들은 강남에서 살면서 허덕허덕대면서 남들을 따라가는 황새 따라가는 뱁새가 돼요. 황새 따라가는 뱁새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된다. 돈도 못 모으고 속상하기만 하고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왜냐면 나는 기준은 강남 사모님인데 현실은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눌러 앉아 있으니 주변에서 계속 나한테 따가운 시선이 오죠. 너 왜 그러고 살아? 너 왜 명품 안 사? 너는 왜 그래? 막 계속 그렇게 막 해요. 너 왜 이렇게 좋은 동네에서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 막 이런 얘기들만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는 어떻게 되죠? 우리 애도 똑같아요. 우리 애도 그 열등감을 갖게 돼요.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열등감이 생기는 건 안 좋아요. 너무 어릴 때 열등감이 생기는 건 안 좋은 일이다. 왜냐면 애들은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아직 마인드가 약한데. 애들은 마인드가 얼마나 약하겠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주변에서 돈 많은 집안 애들이 막 우리 애를 막 갈군단 말이죠. 뭐 그지 새끼야 막 이런다니까요, 진짜로.
뭐 강남 애들이 뭐 다 착하기만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막 상처받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려고 해봐야 우리 가족의 불행만 온다. 그러니까 기준을 낮추시든지, 기준을 낮추시든지, 아니면 마인드를 강화하시든지, 그래야 된다. 아시겠죠? 뭐 요즘 애들 착한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래요. 안 착해요. 그럼 뭐 강남만 그럽니까? 아니요. 딴 데도 그래요. 광교도 마찬가지예요. 광교에 살면은 또 상대적으로 또 못 사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또 광교에 사는 평범한 애들한테 또 무시당하고 살아요. 무시당하고 살죠, 당연히. 광교만 그러겠어요? 어디 뭐 평택에 가면 안 그럴까요? 평택 가면 또 평택에 또 부자 동네 애들이 또 못 사는 애들 보고 또 뭐 거지야 막 이런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고 인생은 나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이 마인드가 세야 된다. 마인드가 세야지. 마인드가 약한 사람들은 괜히 섣불리 투자했다가 중간에 못 버티고 막 흔들려요. 흔들려서 막 무너져요. 그러니까 마인드 강화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